안녕하세요. 바닷길이 무지하게 얼어 있습니다. 이제 날씨가 이제 이렇게 이제 확확 바뀐 거죠. 이렇게 이제 길도 얼어 있고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오고 가는 것도 이제 점점 더 빡빡해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연예인 이제 이성균 씨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그렇게 돌아가셨잖아요. 저는 몰랐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해야 됐는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들린 얘기를 보니까 이제 위약금으로 100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100억이 넘는 위약금을 살아가면서 갚으려 하면 이제 장난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되게 씁쓸하게도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이제 위약금이 이제 그냥 이제 날아가는 거랍니다. 되게 씁쓸한 얘기지만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가 이제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그렇게 한 거구나 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씁쓸한 얘기입니다. 되게 충격적인 얘기이기도 하고요. 되게 이 대한민국에 나쁜 놈들, 악인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이제 협박을 했던 그 이제 그 년이 이제 경찰에 출두했는데 어린 아이를 안고 출두를 했더라고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 어린 아이를 방패막이 삼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못한다라는 걸 알기 때문인 거죠. 이제 오랫동안 이제 깜빵에 못 쳐넣는답니다. 왜? 애 때문에. 뭐 이랬건 저랬건 애는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이제 애가 옆에서 징징대고 우는데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겠냐고요. 안 되는 거죠. 경찰 수사든 검찰이든 뭐 판사든 이제 다 무력화시키는 용도로 어린아이를 이제 앞장 세운 겁니다. 그게 불편하지만 현실인 거죠. 참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개막장, 개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활개치고 있고 참 이게 무슨 나라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무자비하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게 지금의 나라이고 지금의 시국입니다. 앞으로 더 충격적이고 더 놀라운 일들이 계속 터져 나올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이제 얼마나 더 무자비하고 더 잔혹하고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제 저는 몰랐는데 연예인들, 연기자들 뭐 이제 위약금, 영화 찍은 게 몇 편인데 그게 위약금이 엄청나답니다. 보통 사람들 아무리 잘 나가고 뭐하고 해도 평범하게 일해가지고 그 위약금을 못 메꾼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결정을 했다는데 참 이게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은 거죠. 씁쓸하고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잘 나가는 연예인들 이제 함부로 이제 여자들 함부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 우려스럽다라고 생각하면 아예 그냥 타인하고 그냥 관계 맺는 것 자체를 이제 놔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의 구설수에 휘말려 가지고 삶이 이제 초토화되는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씁쓸한 얘기이기도 하고 충격적인 얘기이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차고 넘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욱더 듭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에 살려면 정말로 강심장이어야 되고 정말로 조심 또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이제 사기꾼들, 악인들, 이 양아치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랍니다. 그들을 평범한 보통 사람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살면 이제 큰 코 다신답니다. 정말로 조심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면서 인간관계를 이제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하고나 관계 맺어서도 안 되고 함부로 쉽게 뭔가를 바래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게 얼마나 참혹하고 무섭고 두려운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정의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잔혹한지 잔인한지를 이제 앞으로 더욱더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들이 벌어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 아래 최상목, 이제 김주현, 이복현, 누굽니까? 또 그 한국의 총재 이창용,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경제수장으로 앉혀놓고 지금 무슨 짓을 벌리고 있습니까? 태형건설 워크아웃 이제 두 손 두 발 나왔잖아요. 2022년까지 2023년까지
엄청나게 수익을 벌여서 배당금에 성과급에 다 헤쳐먹고 2024년부터 나 이제 자빠질 거야.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금융수장이라는 놈들이 85조 100조 세금으로 전부 다 메꿔주겠다라고 얘기하니 이런 막장이 어딨냐라는 겁니다. 무제한 세금 살포입니다. 그냥 재벌가들 족벌가들 건설업계들 살리겠다고 국민들 다 그냥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다 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요 이런 유사한 일들이 계속 터져 나오겠죠. 벌어지겠죠. 그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제 리더라고 하는 놈들의 민낯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욱더 험난하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삶을 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보통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런 썩어 빠진 추악한 현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는 함부로 기득권들의 개수작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기득권들의 개수작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연끌들 연끌하라 비투하라 쉽게 돈 벌 수 있다 이런 개수작에 많은 이들이 걸려들었죠. 금융노예 600만 명입니다. 600만 명. 사실상 그들은 인생이 끝장났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들이 볼모로 잡혀있는 겁니다. 이제 주요 은행들은 앞으로도 계속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여유롭게. 왜겠습니까? 이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이자를 내주고 또 가산금리도 부담해줄 노예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더 이제 이 나라를 이 금융 이제 시장을 이제 더 키워내는 그런 이제 볼모델이 되는 거죠. 2024년부터 이제 무슨 일만 벌어집니까? 대출 중단. 지금 이제 주요 은행들이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건 이제 대출 중단 말고는 없는 겁니다. 대출 못 내게 하는 겁니다. 왜냐? 지금 겉으로 전부 다 이제 이자 납부 이해까지 다 해놔서 겉으로 볼 때는 매우 건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금융업계 전체가 썩어가고 있음을 알고 있는 거죠. 가계부채, 정부부채, 기업부채가 6천조가 넘는 나라입니다. 이 역대 최대의 부채 덩어리에 이제 몸살을 앓게 될 거다라는 거.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써도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2024년부터 2024년 총선 이후부터 터진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이제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숨적이고 더 나은 자세로 더 조심하면서 사는 거 말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죽고 사는 문제가 진짜로 현실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죽는다라는 말을 배고파 죽겠다, 못 먹어서 죽겠다, 먹고 살 게 없어서 죽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앞으로 진짜 생존을 걱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